지난 시간에 뭐 했죠? 뭐 했어요? 컨트롤드 소스 했었죠. 컨트롤드 소스를 이용한 회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매우 친숙하죠. 이런 컨트롤드 소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현재 이 회로는 안 좋은 예인데 현재 이 회로는 또 안 좋은 예네요. 또 오케이. 자, 이런 회로가 있다고 쳐봐요. 기어 살려가지고 자, 보통 이게 컨트롤 소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노드 볼티지 메소드로 한다면 총 몇 개의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노드 볼티지 메소드로 한다. 노드 볼티지 메소드의 방정식 숫자는 제로가 그라운드가 아닌 넌 트리비얼 노드의 숫자라고 했었죠. 여기 넌 트리비얼 노드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있죠. 그런데 컨트롤드 소스가 들어감으로써 방정식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했었죠. 노드 볼티지 메소드의 경우에는 그 추가된 노드의 위치가 컨트롤 소스 바로 옆이거나 또는 컨트롤 소스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특정 컴포넌트의 노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예시였어요. 자, 또는 노드 볼티지 메소드 이거 메시 커런트 메소드를 쓰면은 요거는 메시가 몇 개가 나올 거예요? 3개죠. 그럼 원래 방정식이 3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컨트롤드 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예제를 한두 문제 본 다음에 컨트롤드 소스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책에 예제 3.13번이고 자, 이 회로는 볼티지 소스가 하나 있고 저항이 5개가 있고 그리고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가 하나 있어요.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가 바라보고 있는 컴포넌트는 어디 있죠? R2에 붙어 있는 여기 이 노드의 볼티지를 V라고 했을 때 얘가 2V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풀기 전에 저번 시간에는 노드 볼티지 메소드를 썼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메시 커런트 메소드 한번 써볼 거예요. 메시 커런트 메소드 써보고 이 문제는 이 B가 어떠냐를 묻는 게 질문이에요. 보통 이렇게 B를 묻는 거는 왜 이 B를 묻냐면은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알죠? 연립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 y, z 3개의 미지수가 있는데 방정식이 하나, 2개 있으면 하나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나오죠? 해가 어떻게 나오죠? x와 y와 z의 b로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문제가 딱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걸 보는 순간 풀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딱 문제를 보니까 V2 over V1을 구하라.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미지수가 많겠구나. 그걸 알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노드 볼티지 메소드로 풀면은
매우 간단할 수 있겠죠. 노드 볼티지 메소드로 푼다 쳐보죠. 그럼 노드가 지금 논 트리비얼 노드 몇 개 있죠? 여기 하나,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 둘, 두 개 있고 필요한 노드 하나 더 필요하죠. 풀기 위해서. 볼티지 소스 바로 옆에 여기 놓던가 또는 볼티지 소스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에 놔야 되는데 이미 여긴 있죠. 있으니까 여기에 놓고 식을 세우면은 세 개의 미지수를 풀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노드 볼티지 메소드로. 그렇지만은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메시컨 메소드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메시를 I1, 두 번째 메시를 I2, 세 번째 메시를 I3라고 해보도록 하죠. 자, 메시 커런트 메소드는 무슨 롤을 쓰죠? KVL이죠, KVL. 그래서 KVL을 쓰면은 첫 번째 메시에 대한 KVL을 쓰면은 다시 기억을 살려가지고 V1 I1 R1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2 I1 마이너스 I2는 제로 이렇게 나오고 이게 첫 번째 메시예요. 두 번째 메시는 일단 여기서 시작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R2고 I2로 시작하죠. 메시 두 번째니까 I2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R3 I2 그 다음 마이너스 R4 I2 마이너스 I3 그 다음 뭐죠? 플러스 EV죠. EV 플러스 EV는 제로.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3번이니까 마이너스 EV 마이너스 R4 I3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R5 I3는 0. 자, 여기서 미지수는 몇 개 있죠? 미지수는 총 4개 있죠. I1, I2, I3 미지수가 I1, I2, I3 그리고 V 이렇게 미지수가 4개 있어요. 식은 3개 있죠.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못 푸는 거니까 이렇게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푸나? 못 푸나요? 못 풀? 뭐? 실수했네요. 풀 수 있네요. 뭘로 풀죠? 나머지 방정식 하나 어디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방정식 저번 시간 잘 살려봤을 때 필요한 방정식은 제일 처음에 공급했던 게 KCL에서 노드 숫자만큼 방정식 세웠죠. 그 다음 뭐 했죠? 그냥 노드 그 다음은 그냥 뭐 오메 법칙으로 정확강화로 구했었죠. 기억나나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했으니까 나머지는 찾는 거예요. 그냥 회로를 보고 자 방정식이 나올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찾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V1 빼기 R1 I1은 V죠. 우리가 여기 V가 있는데 요거 KVL 할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요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죠 그냥. 그러니까 이걸 한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V1 마이너스 R1 I1은 V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다 됐죠? 그러면은 자, 이게 미지수 이게 V랑 V2가 숫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자 여기서 I1, I2, I3가 있죠? V가 있죠. 근데 V가 여기서 여기 있는 V를 다 여기 대입할 수가 있겠죠. 여기와 여기로 대입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방정식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V가 들어가면 V1과 I가 남죠. 그만즉슨 여기에 이제 V 다 남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V1밖에 없어요. 보세요. R1, R2 이건 알고 있는 값이 치고 V1은 주어진 값이죠. V1 미지수지만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V1 남고 여기도 V1으로 바뀌고 여기도 V1으로 바뀌죠. 그 말은 I1, I2, I3를 전부 V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V1으로. 이걸 풀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I1은 0.88V1, I2는 0.64V1, I3는 마이너스 0.16V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 이해되나요? 왜 V1으로 더 표시가 될 수 있는지 이해 안 되는 학생 있나요? 다시 볼게요. 자, V가 V1 마이너스 R1 I1으로 치환될 수 있죠. 이걸 봤을 때 그렇죠? 그럼 이거를 방정식에 다 대입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게 돼요? V1이 아니고 이건 놔두고 플러스 2V가 아니고 플러스 2V1 마이너스 2R1 I1은 제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것도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2V1 플러스 2R1 I1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거 식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상수가 변수는 I1, I2, I3가 있고 상수는 V1, R1, R2, R3, R4, R5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립 방식을 풀 수가 있고 그때 나오는 값을 다 V1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물론 R값은 대입한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3.13에 나오는 값을. 책에서 R1, R2, R3는 다 숫자를 줬는데 V1은 숫자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요거 B를 구하라고. 그러면 자 I1, I2, I3가 V1을 표시가 됐으니까 다음 단계는 V2를 커런트로 표시해야겠죠. V2. V2가 있죠. V2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혹 어떤 학생은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2V 뭐 마이너스 R4 가로 열고 I3 마이너스 I2는 V2라고 할 수 있지만은 너무 복잡하죠. 거꾸로 가면 되죠. 이렇게 거꾸로 가면 되죠. 그냥 R3, R5면 돼요. I3, R5 I3, R5 이렇게 되겠죠. 이거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R4 뭐 I3 마이너스 I2 그게 그거예요. 근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I3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0.16V1이고 R5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얼마 V1이 나오겠죠. 모든 걸 V1을 표시 가능하니까. 따라서 V1, V2와 V1은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디선가 이런 거 본 적 있죠? V2 나누기 V1 이 비를 구하라는 거 가끔씩 나오죠. 이게 뭘까요? 예? 뭐 딱 눈으로 우리가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변환비쯤 되겠죠. V1을 집어넣으니까 V2가 뭐 2배가 됐다. 그럼 이건 2개죠. 2. 예를 들어서 1V를 넣었는데 뭐 100V가 됐다. 그럼 이게 100이겠죠. 변환비잖아요. 하나 비리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기공학에서는 게인이라고 불러요. 게인. 여러분들 이후에 그 제어 쭉 나오면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게인을 주냐, 얼마만큼 증폭비를 주냐, 그걸 게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사실은 이런 회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이후에 올 많은 회로들이 전압을 묻기보다는 인풋 아웃풋 대비 인풋의 비 또는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비가 어떤지 그 비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했어요. 메시 커런트 메소드도 했고 노드 볼티지 메소드도 했고 컨트롤 소스도 했어요. 사실은 컨트롤 소스 나오는 이 회로 해석 문제, 이 정도 레벨의 문제가 쉽죠? 쉬워 보이죠? 이 가장 어려운 레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문제가 나와도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거나 비슷한 레벨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일례로 이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제일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쉬운 걸 할 거예요. The Principle of Superposition, 중첩의 원리예요. 중첩의 원리 들어본 적 혹시 있나요? 파도 있죠. 파도가 이렇게 가고 다른 파도가 이렇게 왔을 때 둘이 만나요. 어떻게 되죠? 파고가 2배가 되는 지점이 있고 파고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죠. 그게 왜냐면은 오는 레일레이 웨이브인데 파가 합쳐져서 생긴 거죠. 서로 같은 위상일 때는 2배가 되고 반대 이상일 때는 서로 캔슬돼서 제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중첩의 원리가 이제 원래 있던 값들이 합으로 표시된다는 건데, 자, 중첩의 원리를 하기 전에
1번 잘 좀 보기 힘든데 1번과 2번은 두 개의 볼테이지 소스로 이루어진 소스들이에요. 3번과 4번은 두 개의 커런트 소스로 된 소스들이에요. 자,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떤 게 옳은 걸까요? 이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있어요. 먼저 V1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옳은 걸까요? 옳지 않죠. 왜 옳지 않죠? 지금 밑에 보면 VS1과 VS2가 다르다고 돼 있죠. 두 개의 다른 볼테이지 소스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말이 어떤 상태로 작동할지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1V 배터리가 있고 여기 10V 배터리 있다고 쳐보죠. 그럼 여기 나오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1V일까요? 10V일까요? 모르죠. 왜 모르냐? 여기를 0V라고 치면 여기 1V고 여긴 10V예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얼마만큼? 무한대로. 왜 무한대로 흐르냐면은 전압차는 9V인데 사이에 저항이 없죠.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는 거예요. 이론상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무한대로 흐르진 않겠지만은 건전지다 그러면은 전류를 최대한 많이 흘리다가 스스로 발열로 인해서 뻥 하고 터지겠죠. 물론 좋은 배터리는 내부에 이제 보호 회로가 있으니 관계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1번은. 2번은 어떤가요? 2번은 맞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직렬 연결이에요. 이 값은 당연히 VS1 플러스 VS2가 되겠죠. 3번 어떤 3번. 두 개의 커런트가 있어요. 삼 번은 맞는 거 같죠? 왜 맞죠? 3번이 왜 같은지는 4번이 왜 틀린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4번을 보죠. 4번은 틀려요. 자, 이걸 어떻게 틀린 거 알겠나요? 예. 왜 틀리냐면 펌프예요, 펌프. 이 커런트 소스는 펌프처럼 일정 유량을 흘려주는 건데 얘는 시간당 예를 들어 100개의 전자를 위로 보내는데 사실 아래지만 아래로 보내는데 위에서는 50개의 전자만 아래로 보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중간에 전자가 부족하죠. 반대로 위에 소스가 전자를 더 많이 보내요. 그러면 이 부분만 전자가 쌓이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들어온 전자와 나간 전자의 숫자가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게 어떻죠? 얘가 50개의 시간당 50개의 전자를 아래로 보내고 이게 시간당 100개의 전자를 아래로 보내면은 나오는 커런트는 이 둘이 합으로 표시될 수 있죠. 따라서 이거는 IS1 플러스 IS2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런 두 개의 소스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응복의 원리가 뭐냐, 프린시플 슈퍼포지션의 원리가 뭐냐면은 처음에 파도 얘기했을 때 파도 두 개가 이렇게 가다가 만나죠. 1m짜리 파도, 1.5m짜리 파도가 와서 만났어요. 그럼 그 지점 위치는 2.5m가 되죠. 그런데 2.5m를 한번 해석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떻게 하냐면 2.5m를 갈라요. 1m와 1.5m를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럼 값이 나오겠죠. 다음에 나온 솔루션을 합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첩의 원리 방법이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런 회로가 있다면 우린 이런 회로, 지금 우리는 전압을 알죠? 그럼 뭘 모르죠? 전류를 모르죠.
그럼 전류를 어떻게 구하느냐? 중처의 원리에 따르면은 이거를 VS1과 VS2 이렇게 이 회로를 이 아래 두 회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첫 번째 회로의 전류를 구하고 이걸 I1이라고 해보죠. 두 번째 회로의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하면 I3는 I1 플러스 I2로 표시가 가능한 거예요. 전혀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없죠. 하지만 이제 이후 예제들을 보면 아닌 걸 알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커런트 소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개의 각각 커런트 소스를 하나를 가지는 회로로 구성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프린시플 오브 슈퍼포지션을 정의를 하면은 n 개의 이거 n이에요. n개 그러니까 뭐 한 개, 두 개, n개의 볼티지나 커런트 소스를 가지고 있는 회로는 어떻게 치환되냐면은 하나의 싱글 소스,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있는 n개의 회로로 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도식화시킨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대충 그리는 것 같지만은 여기 지금 두 개의 소스가 있어요. 하나의 볼티지 소스, 하나의 커런트 소스. 따라서 이 회로는 두 개의 회로로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볼티지 소스만 가지는 회로, 커런트 소스만 가지는 회로. 이때 트릭이 뭐냐면은 하나만 가진다면 다른 하나는 제거해야 되겠죠. 여기 세 개다. 세 개라면은 두 개는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하냐의 문제예요. 자,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하냐. 먼저 이것도 마저 그려야 되겠네요. 이런 회로가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자, 볼티지 소스가 있는 이 회로에서 하나를 제거했죠. 볼티지 소스를 제거했어요. 이거는 회로를 분리한 게 회로는 그대로 복사한 상태에서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두 번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2번 소스 제거하고 이거 1번 소스 제거한 거예요. 볼티지 소스의 경우 제거했을 때 제거했죠. 이거 딱 지웠어요. 빈자리를 어떻게 했나요? 얘를 제거했어요. 빈자리 어떻게 했죠? 이걸 보니까 빈자리를 선으로 이렇게 이었죠. 커런트 소스는 어떻게 했죠? 얘를 하나 제거했어요. 제거하고 빈자리를 놔뒀죠, 그냥.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좀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볼티지 소스의 경우에는 소스를 제거한 다음에 거기를 숏 서킷으로 놔뒀어요. 숏 연결시켰어요. 숏 서킷이죠. 커런트 소스는 제거한 다음에 그 자리를 오픈 서킷 컨디션을 놔뒀어요. 자, 그러면 이 회로를 분해할 때 볼트만 쓰겠다. 그럼 커런트 소스는 제거해야겠죠. 커런트 소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커런트 소스 오픈 서킷.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 하는 방법은 처음에 원래 있던 회로를 볼티지나 커런트 소스의 수만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었죠, 두 개. 그런 다음에 하나만 다 제거할 거예요, 소스를. 먼저 이 회로에서는 커런트 소스를 제거할 거예요. 이걸 제거할 거예요. 커런트 소스는 제거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지만 오픈 서킷. 따라서 커런트 소스는 오픈 서킷, 즉 연결시키지 않게 돼요. 볼티지는 어떻게 하냐면 서킷 두게 돼요. 그 말은 볼티지 소스를 제거한 다음에 이대로 놔두면 오픈 서킷이죠. 하지만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 이렇게 되면은 각 메시들의 커런트, 두 개의 회로에서 각 메시들의 커런트와 두 개의 회로에서 각 노드 볼티지들이 나오겠죠. 그거 두 개를 그대로 합하면은 요거의 값들이 나오게 돼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사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동일한 거죠. I2를 구하시오예요. I2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뭘로 풀 수 있나요, 이거? 복습하는 셈 치고 무슨 방법이 가장 편한가요? 메시 커런트, 노드 볼티지 다 쉽죠. 메시 커런트 풀어볼까요? 메시 커런트? 노드 볼티지부터 하면은, 노드 볼티지로 하면은 여기 노드가 넌 트리비얼 노드가 하나 있죠. 여기 이거 잡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KCL 해야 되죠. KCL 10V 마이너스 10V 빼기 V V라고 지금 VA 나누기 5는 5 플러스 나가는 거니까 2A 그다음 10 VA 나누기 6 하면은 끝은 제로. 풀면은 요 V 나오죠. 이거 그라운드니까 VA랑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차 나누기 6옴 그러면은 I2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끝. 그게 이제 노드 볼티지 메소드 쓰는 거고, 메시 커런트 메소드 어떻게 쓰죠? 약간 트릭이 있어야 돼요. 이거 I1이라고 치고 I2라고 치고 방정식 하나 세우고 방정식 둘 세우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거죠, 이거. 이게 있죠. 그래서 약간 이게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지금은 슈퍼포지션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는 것과 같이 이 회로를 간단하게 분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커런트 소스부터 제거할 거예요. 커런트 소스는 제거하면은 오픈 서킷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커런트 소스가 제거된 회로는 10V고 5옴, 2옴, 4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흘리는 전류는 얼마죠? 대략 아니고
나누기 11 암페어가 되겠죠. 두 번째 회로는 이제 제거할 게 볼테이지 소스를 제거해야 되죠. 따라서 볼테이지 소스 제거하면 어떻게 되죠? 표 서킷이 되죠. 표 서킷 놔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게 5, 2, 4 이게 I 뭐 2 I2V 라고 하죠. 이거 얼마일까요? 일단 방향은 이 방향이 맞을까요? 아니죠. 반대 방향이죠. 커런 소스가 이렇게 있는데 커런 소스가 밑으로 흘리고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흘려가니까 방향은 반대예요. 따라서 마이너스로 가 될 거고 마이너스. 값은 얼마죠? 11분의 5 암페어가 돼요. 여기서 갑자기 그렇네요. 5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1분의 10 암페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I2V라고 하고 이거를 I2J라고 한다면 I2는 I2V 플러스 I2J는 얼마죠? 0V 0A 답은 0이에요. 0. 자, 이거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혹시 모를 것 같아서 그러는데 왜 이게 지금 11분의 5 곱하기 2 했는지 혹시 이해 안 되는 학생 있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더 중요한 더 원초적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요. 자. 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회로를 볼테이지 디바이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볼테이지 디바이더라고 이제 전압을 분배한다는 뜻이에요. 볼테이지 디바이더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볼테이지 디바이더는 전압을 나눈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있는 걸 커런트 디바이더라고 불러요. 디바이더는 커런트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거는 회로 매우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 많이 보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딱 이런 거 보죠. 10볼트가 있고 5, 2, 4, 5이 있어요. 딱 찍어서 여기 몇 볼트라고 딱 물었을 때 이 문제는 곧 이것과 같죠. 왜 같은지 알겠죠? 여기 V 이 끊어버리면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 V1이 있고 직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체인 중에서 특정 지점을 딱 찍어서 몇 볼트라고 묻는 게 바로 이 볼테이지 디바이더예요. 이 볼테이지 디바이더에서 입력하는 이 V1이 이제 입력값이죠. 입력값이 V1이고 중간 가운데 노드를 V2라고 했을 때 측정값 V2라고 했을 때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V1이 되게 돼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알겠죠?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여기에 흘리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그 I는 R1 플러스 R2분의 V1이 되죠. 따라서 여기 걸린 전압은 여기 곱하기 R2한 값이에요. 이 식을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나가는 출력되는 전압은 또는 측정되는 전압은 이 저항 두 개의 합분의 아래쪽에 있는 저항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딱 봤을 때 이거 10, 5, 2, 4 여기 전압 얼마죠? 그러면 10 곱하기 다 더한 거 11분의 4 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볼트 디바이더예요.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회로를 보다가 중간에 저항이 일렬로 쭉 연결돼 공기가 됐다. 거기 보면은 그게 볼트 디바이더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두 번째 비슷한 원리로 커런트 디바이더라고 있어요. 커런트 디바이더는 잠시만요. 병렬로 연결된 저항에 커런트 소스가 몰려 있을 때 발생되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로 이걸 I1이라고 하고 이거를 I2라고 하고 이걸 캐피탈 I라고 했을 때 I1은 R1 플러스 R2분의 일까요? R2일까요? R2 I 이렇게 되게 돼요. 이거를 뭐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이 딱 간단히 생각해봐요. 전류가 나가는데 얘 1옴이 있고 얘 10옴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전류가 많이 흐르겠어요? 1옴을 많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10 더하기 1분의 10. 그렇죠. 상대방 게 크면은 나한테 많이 오는 거예요. I2는 마찬가지로 R1 플러스 R2분의 R1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 거를 볼트 디바이더, 오른쪽 걸 커런트 디바이더라고 부르고 커런트 디바이더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아요. 하지만은 요 식은 거의 상식 수준이고 볼트 디바이더는 굉장히 많이 써요. 자, 뭘 하다가 지금 내가 이거를 적었죠? 왜 커런트가 이렇게 되는지. 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요걸 다시 한번 보죠. 이제 이게 왜 온지 알겠죠? 우린 여기 흘리는 전류를 알고 싶으니까 다 더하면 몇 옴이죠? 4, 2, 5니까 11이죠. 11분의 5. 왜냐하면 상대방 거 5 곱하기 2는 왜 2냐면은 여기 소스가 2A니까 마이너스 11분의 10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두 개 더하면은 0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허무해지죠. 허무하구나 생각이 들겠죠. 왜 영음이 나올까요? 왜? 이 회로를 딱 봤어요. 이제 답을 알고 이 회로를 보는 거예요. 얘가 0A 나와요. 여기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여기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럼 여기 몇 볼트일까요? (0볼트예요) 왜냐면은 여기가 0볼트죠. 여기가. 근데 전압 강화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전압 강화가 없죠. 전류가 없으니까 전압 강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0볼트예요. 여기도 전류 없죠? 전압 강화가 없어요. 그럼 여기도 0볼트예요. 0볼트가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0볼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가 0볼트니까 10에서 0볼트까지 5옴이 걸려 있어요. 그럼 몇 암페어 흐르죠? 2A 흐르죠. 2A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2A가 일로 와서 다 일로 빨려 들어가죠. 얘는 펌프이자 동시에 이렇게 당기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 전류를 당겨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고 한 문제 정도 더 풀 수 있겠네요.
자, 3.15 VR을 구하시오. 이제 굉장히 이런 문제 보면 이제 너무 잘 알겠죠. 많이 봤으니까. 하나의 커런트 소스가 있고 12A의 IB가 있고 12V의 VG가 있어요. 그리고 RB, RG, R 각각 1옴, 0.3옴, 0.23옴이에요. 문제는 R에 걸리는 전압 VR을 구하라는 얘기고 VR의 전압은 당연히 전체가 하나의 노드니까 이 지점의 전압과 같겠죠. 따라서 앞서 얘기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풀까요? 그냥 만약에 그걸 쓸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풀까요? 중첩의 원리 없이 VR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떤 방법을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노드 볼티지 메소드가 제일 편하죠. 어떻게 노드 볼티지 메소드를 쓰냐? IB 플러스 0 마이너스 VR 나누기 RB 두 번째 커런트예요. 세 번째 커런트는 플러스 VG 마이너스 VR 나누기 RG 플러스 0 마이너스 VR 나누기 R은 0. 일단은 여기 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IB, RB, RG 모든 값을 알고 VR만 모르기 때문에 값을 다 대입하면은 값이 얼마 나오냐면 VR이 5.99V가 나오게 돼요. 이게 답이에요. 노드 볼티지 메소드가 참 좋죠. 편리하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 회로가 노드 볼티지 메소드를 지금 배우기 전에 이 회로를 봤다면은 풀 수 있었을까요? 뭐 풀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매우 힘들게 풀었겠죠. 지금 이거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초 정도밖에 안 걸리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번 지금 내용은 노드 볼티지가 아니고 프린시플 오브 슈퍼포지션, 즉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 다시 풀어보도록 하죠.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할 때는 볼티지 소스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숏. 커런트 소스는 오픈. 따라서 이거를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일단 볼티지 소스부터 제거할게요. 자, 볼티지 소스 제거하면은 볼티지 소스는 숏이라고 했으니까 VG가 숏이 나요. 그렇죠? 이게 숏이 나요. 그럼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숏이 나면 여기가 B죠. 그럼 RG는 어떻게 돼요? RG는 이게 숏이 나니까 R에 연결되겠죠. 그 말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가 IB가 되는 거예요. 이게 RB, RG, R. 이거가 VR 1이라고 쳐보죠. 이 회로에서 VR1은 어떻게 계산하죠? IB 곱하기 V는 IR 망고 불면에 질린 병렬 RG 병렬 R VR 나오죠. 이렇게 하면 자 이거 플러스 VR1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VR2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커런트 소스를 제거할 거예요. 커런트 소스 제거되면 오픈이죠. 오픈이면은 어떻게 회로가 구성되냐면 얘가 오픈이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리면서 이 왼쪽 부분 아예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RB, RG, R, VG
그라운드 이렇게 되고 여기 노드 볼티지가 VR2가 돼요. VR2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VR2 어떻게 계산할까요? VG가 있고 뭐 혹자는 뭐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쉽고 편한 노드 볼티지 메서드로 할게요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할 거였으면은 벌써 했죠. 아까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정 모르겠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생각을 약간 돌려서 이거 볼티 디바이더예요. 이거 볼티 디바이더인 거 알겠어요? 이거 한번 잘 꼬아 볼게요. 자, 이걸 변환이 아니고 위치를 살짝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VG고 이게 RG고 R이고 RB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리고 여기가 VR2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변환이에요. 이게 왜 볼티 디바이더인지 아직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변환해 볼게요. 이거 저항 두 개 있는 게 병렬이죠. 병렬인 거 하나로 지우고 병렬 RB. 다시 이거 변환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R 병렬 RB 그라운드. 요거 약간 돌려서 요거 RG VG 여기 전압이 VR2죠. 이거 이제 완벽하게 볼티 디바이더인 거 알겠죠? 따라서 VR2는 RG 플러스 R 병렬 RB 분의 R 병렬 RB VG 이렇게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원래 값은 V는 VR1 플러스 VR2가 되고 계산을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물론 이제 그렇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을 것 같으면은 한 가지만 공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 미리 공지를 할게.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숙제든 시험이든 최종 답안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이 기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끼리 쓰는 거지. 물론 널리 쓰이긴 하지만은 전기공학에서는 이건 공식적인 기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든 뭐 어디든 간에 이렇게 적지 말고 이거를 적으려면 어떻게 적어야 돼요? 요거 적어야 된다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1 오버 1 오버 RB 플러스 1 오버 RG 플러스 1 오버 R 이렇게 요거겠죠.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는 요런 기호는 적으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지금 지웠는데 아까 중간에 문제 풀다가 1분의 10 이런 거 나왔었죠. 숙제든 특히 시험 정말 특히 시험든 분수는 답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분수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사과가 하나 있는데 그걸 8개를 쪼개서 3개를 먹었으면 내가 얼마 먹었지? 애들 설명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뉴스에서 통계자료 낼 때
분수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책 보면은 답의 분수는 거의 없어요. 다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답을 적을 때 숙제는 괜찮지만 이번에는 냈으니까 소수 적지 말고 분수. 그럴 뻔했네. 분수를 적지 말고 그리고 요거 이런 기호 쓰지 말고 당연히 기호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사칙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가로 이것만 들어가야 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